100명 중 97명, 대다수의 쿠팡 셀러들은 도매국 혹은 1688에서 괜찮아 보이는 물건을 찾고 사입하고 물건을 등록하고 팔리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며 광고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포기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단기간에 1억 매출을 만든 제품을 어떻게 소싱하고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했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 소싱 방법을 여러분도 바로 해보실 수 있게 세 가지 스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가 정말 중요하니 하나씩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판매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해외 구매 대행 혹은 위탁 판매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진입 장벽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경쟁 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참여하니 100원 경쟁, 치킨 싸움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요. 쿠팡이 성공한 이유는 로켓 배송, 즉 빠른 배송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서도 N배송, 내일 배송 등 하루면 배송이 완료되고 전 국민이 이제 빠른 택배 속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제품의 배송이 늦는다? 이건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실제로 소비자분들은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면 주문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피가 작고 가벼운 로켓크루스 창고에 입고하기 쉬운 제품군을 살펴봐야 합니다. 적어도 배송 기간에서 마이너스는 없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카테고리 규모 파악입니다. 카테고리 규모는 네이버 데이터랩을 통해서 파악을 해볼 건데요. 카테고리를 정했다면 그 키워드의 규모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00에서 3,000 규모의 키워드가 초보자, 특히나 자본이 적은 셀러들에게 유리합니다. 3,000 키워드는 월 검색량 기준이며 하루 평균 100명이 그 키워드를 검색하며 잘 파는 셀러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다소 작은 시장이라고 판단하여 진입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그 틈을 노려야 하는 겁니다. 제가 1억 매출을 만든 제품도 키워드 검색량이 3,000에서 4,000 정도입니다. 이 3,000 키워드 조회수가 돈이 될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매출은 단순하게 검색량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 객단가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하루에 100명이 검색하는 시장이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마진이 30%라면 한 개만 팔아도 3만 원이 남습니다. 하루에 3개씩만 팔아보자 라는 목표로 한 달이 지나며 월 수익은 2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사실 대중적인 제품보다는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우리는 데이터랩에서 찾아볼 겁니다. 특정 카테고리를 우선 정해줄 텐데요. 저는 가구 인테리어, 여기에서도 주방 가구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우측에 인기 검색어 탑 500 부분을 보면은 1위부터 20위까지 1페이지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살펴보는 게 아닌 뒤로 갈 겁니다. 여기서 180위 정도에 있는 보조조리대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네이버 데이터랩이 아닌 판다랭크로 접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다랭크에서 셀러 그리고 키워드 분석을 들어가서 여기에 보조조리대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월 검색량은 1230회 정도 나오는데요.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우리는 이런 키워드부터 판매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 보이는 상품은 예시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판매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제품들이 우리가 수많은 경쟁 사이에 보이는 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량을 보면 최근 1년간 검색량이 10%나 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사람들의 수요는 꾸준히 있는 제품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150에서 200위 정도의 키워드를 찾아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객단가 자체를 보면은 지금 상품의 평균 가격이 13만 8,3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객단가 자체가 10만 원 이상인 제품을 찾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 10만 원 제품, 마진은 30%, 광고비 30%, 원가는 40%라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광고비는 우리가 3만 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3만 원 광고에서 한 개라도 팔리면 되는 거죠. 반대로 2만 원 상품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마진 30%, 광고비 30%, 원가 40%인데 광고비 30%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광고비는 약 6,0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광고비 6,000원을 사용해서 한 개라도 팔아야 합니다. 광고비 싸움에서는 당연히 이 위에 말씀드린 객단가 자체가 높은 제품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3만 원에 한 개를 파는 거랑 6천 원에 한 개를 파는 거랑 난이도 차이가 상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10만 원 상품은 광고비도 비싸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우측에 조금 내려보면 키워드 광고 비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은 1170원, PC는 56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반대로 조금 저렴한 상품의 광고비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리콘, 도마 이런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검색한 후에 우측으로 보시면은 광고 비용이 PC는 2,670원이고요. 모바일은 1,680원 정도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객단가 자체는 훨씬 저렴하겠죠. 상품의 평균 가격은 18,700원. 전에 보조 조리대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데 광고비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광고비 측정 기준은 판매 가격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경쟁이 치열할수록 광고비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진이 높은 제품을 팔아야 우리가 광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 검색량 6천회 이런 키워드보다는 처음에는 월 검색량 2천에서 3천 정도 키워드에서 소규모 시장에서 제품을 소싱하는 걸 처음 시작할 때는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엑셀, 나만의 카톡방, 메모장, 편한 곳에 쭉 모아둡니다. 그 다음 스텝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는 겁니다. 직접 이걸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죠. 저희가 방금 찾아봤던 보조조리대 제품을 검색을 하고요. 블로그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블로그에서 글을 한번 눌러볼 건데 블로그에는 이런 식으로 업체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된 글이다 라는 형식의 광고성 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협찬을 받고 이 제품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써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카페로 갈 겁니다. 블로그보다는 카페에 소비자들의 솔직한 의견이 담긴 게시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카페를 한번 들어갈 건데요. 조리대가 항상 좁아 접이식 보조 조리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내 조리 시 유용하네요 글이 적혀져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이 글을 보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결국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소싱 성공률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조리대가 항상 좁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조 조리대를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결국에 이 한 가지는 뭐예요? 아, 조리대가 좁은 집은 실내 조리 시 유용하려면 보조 조리대를 구매해야 되는구나 라는 힌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문득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보조조리대에 여기에 무선 충전하는 기능을 넣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하게 제 사고 중심 방식의 아이디어지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디어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확장을 해보면 네이버가 아닌 구글에서도 이제 찾아볼 겁니다. 구글로 들어가 주고요. 이 보조 조리대를 사는 사람은 결국에 누구일까요? 대부분 주부겠죠. 그러면 주부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주부 커뮤니티라고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볼 텐데 뭐 미즈톡톡 이런 곳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게시글들이 보이고 여기서도 분명 여러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조조리대 이런 제품들은 주부분들이 많이 사니까 주부 커뮤니티나 맘카페, 네이버 블로그 이런 곳에서 실제 구매자들은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곳에서 의견들을 모으는 거죠.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소싱 성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싱할 때는 아, 이 제품 그냥 괜찮겠다. 이 제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 제품이 원가가 엄청 싸서 돈이 많이 남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 모르겠다.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해보자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이 온라인 시장, 창업 시장,
카페 창업, 이런 모든 게 다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팔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값을 받고 물건을 판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양말을 1,000원에 판매한다고 하면은 많이 파실 수 있나요? 사람들은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고 너무 비싸면 고민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면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구매를 합니다.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 아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옷에 관심이 없어도 평소에 사지 않더라도 이런 행사를 하면 꼭 들어가서 한 개씩은 구매를 하는데요. 지금 사면 이득이다 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더 나아가 쿠팡에서, 네이버에서 잘 파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며 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상품을 막 업로드하고 싸게 판다 이 생각으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공개한 이유도 단순한 방법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마진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좋은 가치를 판매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렇게 나온 결론이 내가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점에 소싱을 하자였습니다. 온라인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물건을 판매해 보려 한다면 소비자 심리부터 공부하시는 게 소싱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100배는 더 빠르다고 장담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깨닫고 난 이후로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던 거고요. 구독자분들 중 초보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스텝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고 직접 브랜딩까지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좋은 멘토를 사실 만나는 것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정 댓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드리고 채널에서 50%가 구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